입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한 권 팔겠다고 이렇게 네. 또 다행입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가 동네 책방 네트워크 출범 관련한 소식으로 좀 네.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예, 예. 네. 뭐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게요. 책방에 네. 관심이 많으셔서 생각보다 놀랬고요. 음, 이제 이게 판매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음. 네, 그렇진 않네요. 근데 네트워크 출범하고 나서 몇몇 그 서점들이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건 어떤 이야기예요? 그런 거 이제 동네 책방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발대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서점에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여기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것보다 이제 저희가 연대를 한 이유는 이렇게 각자 할 일이 있지만 또 함께해서 함께 이벤트처럼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어차피 서점이나 책방이나 지금 현재 다 어렵고 음, 같이 다 시민들이 힘을 좀 모아줘야 될 일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충분히 함께 할 수도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서점이라는 게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 문고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건 아니면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지역 오래된 작은 서점? 서점들이죠. 거기하고는 같이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뭔가 같이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용동동 책방 본격적인 책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오늘 좀 말랑말랑한 사랑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제목이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라는 네, 책입니다. 카메라에 한번 카메라가 표지를, 여기 있습니까? 네, 비춰주시면 김영민, 발명이 김영민 되나요? 선생님, 네, 네.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책도 책인데 이 김영민 작가의 이력도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방송국 PD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학을 전공을 해서 역사를 전공을 해서 그 계속 지속적으로 역사 책도 발간을 했고 그 시산이라는 잡지에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를 5년간 연재를 해가지고 책으로 묶어냈는데 교과서 밖의 이야기를 되게 재밌고 감칠나게 쓰셔서 네. 좀 이렇게 읽기 편한 역사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필명이 산하라고요? 예, 산하 음, 이런 전체적인 산천을 이야기하는 네. 거겠죠. 아니, 많은 그 좀 산하라는 작가가 좀 네.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산하하니까 네. 묵직해서 음, 연배가 좀 많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저기는 제 연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글솜씨가 빼어나신 네. 이런 작가신데 부제가 그들만의 사랑법을 발명한 역사.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역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플들이 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숨겨져 있었고 읽으면서 이분들이 이런 사랑을 했구나. 그냥 이렇게 민주화 운동만 예를 들어서 한 줄 알았고 무슨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한 줄만 알았는데 또 이렇게 주변에 사랑을 했고 조력자가 있었고 이걸 보니까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적 인물들. 네. 거기는 윤동주도 있고 문익환도 있고 네, 이런 인물들에 대한 네. 사랑 이야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출발은 사실은 이제 영화 타이타닉에서 네. 출발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타이타닉 영화를 거의 다 보셨겠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 네. 마지막에 이제 배가 이렇게 막 기울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정말 아우성 그런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런 혼돈 속에서 그 바이올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 막 다 비명 지르고 이런 속에서 음악이 흐르는 거죠.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뭐 타이타닉의 유명한 커플이 아니라 네. 바로 이제 이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그 이름이 이제 월리드 하틀리라는 이분인데 네. 이분이 죽으면서 이 바이올린을 목에 감고 바이올린 그 케이스를 목에 걸고 이렇게 이제 네. 죽음을 맞이하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도 그 바이올린이 같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열어보니까 약혼을 기념하며 하면서 네. 약혼녀가 준 거고 이제 이 하틀러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껴안으면서 마지막까지 약혼녀를 생각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타이타닉 이게 이제 실화잖아요. 네, 이게 네, 실제 네. 있었던 그렇죠.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주목한 게 그 마지막까지 침몰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순간까지 그 연주하던. 네. 네. 그 사람의 바이올린이죠. 근데 음. 이게 그 이제 명품 마치니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네. 이제 짝퉁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이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고 약혼을 했지만 이제 명품을 줄 수는 없지만 이제 가짜로 이렇게 가짜 명품을 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약혼녀에게 가요, 바이올린이. 그게 발견돼서. 네, 네. 근데 약혼녀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이제 세상을 뜨고 이 바이올린이 자선단체로 넘겨져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선단체로 넘겨지고 나서는 이제 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2006년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발견이 된 이후에 이게 정말 이게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얼마의 경매에 낙찰이 됐냐면 15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짝퉁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이런 사랑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또 바이올린 타이타닉의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예. 거기에 스며 있는 그렇죠. 사연, 네, 사랑. 타이타닉의 유물이기도 하고요. 15억 원의 경매를 받았다. 네. 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참 그리고 그때 울려 퍼졌던 노래가 굉장히 네. 유명한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이게 네. 아마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기독교에 하시는 분들 다 알 텐데 내 주를 가까이 함은이라는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그때 네. 그렇게 그게 퍼졌던. 영화의 OST로. 네. 네. 들어갔죠. 그럼 한번 듣고 나서 예.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네, 네, 좋겠네요. 네. 이 타이타닉 OST 버전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 타이타닉의 OST 내 주를 가까이 함께 들어봤는데 이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네, 그 그쵸. 장면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이 연주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언뜻 들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틀리의 바이올린 이야기 속에 담겨진 사랑 이야기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줄 이야기는 문익환 목사님.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문익환 선생님과 박용길 이제 장로님. 네, 장로님 이 분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어요. 근데 정말 뭐랄까 되게 사실 본받고 싶고 부러운 그런 분들이셔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문익환 목사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이 박용길 장로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그렇죠. 많으실 저도 거예요. 몰라서 굉장히 이제 좋은 집안에서 그 특히 아버님이 딸바보 요즘 말해서 딸바보처럼 해서 딸을 귀하게 키운 집안이었어요. 근데 일본 유학길에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문익환 목사님이 굉장히 마르셨고 폐병까지 앓고 계셨대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네. 집에서는 완전 이제 반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거의 첫눈에 이제 반했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 그게 있어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폐병 완치를 받고 나서 바로 결혼을 했던 그런 커플입니다. 네. 네. 이 이제 두 분의 사랑 이야기 이제 이게 네. 책 속에 이렇게 담겨 예. 있는데 사실 연인들끼리 이제 자기들만 부르는 애칭이 있잖아요. 이 두 네. 분에게도 애칭이 있었다고요. 애칭을 보면 좀 지금 막 또 들으시는 네. 분들이 막 이렇게 진짜 옛날 사람들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문익환 목사님은 그 박용길 장로님을 연분홍 코스모스 연분홍 코스모스. 네. 그리고 또 이분은 만주국 황제 부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를 네. 닮았다고 해서 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네. 편지에 서로 만나서는 그냥 뭐 익환 씨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편지에 서로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연분홍 코스모스 이러면서 네, 사랑을 좋은데요? 연분홍 시작했다고 코스모스. 합니다. 네. 네, 저는 코스모스가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그 늦봄 문익환 네. 선생께서 친구인 장준하의 죽음을 보고 이제 뒤늦게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많이 알려져 네. 있어요. 그러면서 뒤늦게 세상을 보았다. 네. 이런 뜻으로 늦봄이라는 네. 이런 아우를 사용을 했는데, 근데 박용길 장로님의 아우가
봄길. 예, 저도 그걸 네. 처음 알아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음. 늦봄이라는 우리가 보통 늦봄 문익환 이러는데 이제 봄길, 박용길 이게 이제 길도 이름에 들어가긴 음. 하지만 항상 늦봄이 가는 길에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봄길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늦봄과 봄길 하니까 너무 이게 참 좋았고 이 나중에 문익환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제 감옥에 많이 투옥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정말 편지를 그 하루가 멀다 하게 그 정말 같이 사는 부부들도 모를 얘기들을 이분들은 편지로 다 주고 받을 만큼 그렇게 애정이 또 있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 세세한 러브 스토리는 책에서 직접 그렇죠. 확인하시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문익환 목사와 박용길 장로의 사랑 스토리가 실려 있고. 네네. 그다음 소개할 분은 문 목사님의 친구? 네. 네. 사실 이 책에는 재미있는 게 이제 문익환 목사님 그리고 친구분이 윤동주 시인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 또 네. 친구 한 분이 또 있어요. 장준하. 장준하. 네, 그렇게 해서 이 세 분이 찍힌 흑백 사진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숭실중학교를 같이 다녀서. 근데 참 이렇게 세 분 다 정말 역사 속에서 또 힘든 길을 걷다 가신 분들이라 의미가 있고 그런데 일단 소개시켜드릴 윤동주 시인의 사랑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윤동주 씨는 뭐 워낙 젊은 나이에 네. 이게 불우한 삶을 그 생을 네. 마감하신 좀 이런 분이셔서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었을까?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윤동주 씨는 워낙에 이제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 혼자서만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에게도 시 속에서 또는 글 속에서 나타나는 분명히 연인이 있었어요. 네. 순이라는 이름을 지닌. 순이라는. 네. 그러니까 시 속에 등장하는 이제 그 순이라고 하는 인물. 네네.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추정하기를 그 여자였던가 아니면 그 네. 여자였던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좋아했었다라고 하는 여자는 있었대요. 근데 네. 그분이 누구인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또 이런 또 수줍은 사랑이 있어서 윤동주 시인답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윤동주 시인 하면 뭐 그 빛바랜 사각모를 쓴 졸업을 앞두고 찍은 그 사진 속에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네, 굉장히 미남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문학하는 청년이고. 그러니까 아마 인기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고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책 속에서도 그 순이가 누군가는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글쓴이가 좀 추측하는 부분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아마 뭐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 중에 이렇게 모임 같이 문학 모임 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일본 유학 가서 만난 뭐 한국 처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글로 남은 이 순위가 너무나 아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줄이라도 좀 읽어 드리려고. 준비해 오셨어요? 네네. 그럼 직접 좀 낭송을 부탁을 드릴까요? 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이게 소년이라는 시중에 나오는 순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이제 벙어리였다는 건 말 못하는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글쓴이도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사실은 이제 여성들 앞에서는 쑥맥이었을 거다. 뭐 이런 초식남 요즘 말로는 초식남이라고 합니까? 네, 요즘 그렇더라고요. 이 책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남겨진 기록들 속에 윤동주 시인의 친구들의 증언도 그렇다면서요? 네,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근데 끝내 고백하지 않았고 그 애써 감추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원한 우리의 청년 윤동주 시인 또 만인의 연인으로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게 꼭 뭐 특정한 이제 대상 사람이 아니고 조국을 의미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윤동주 시인의 러브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김영민의 사랑에도 발명은 되나요? 뭐 같이 쭉 읽어봤는데 이 책을 좀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분이 이제 그동안 역사책을 많이 쓰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살았던 오늘,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양심을 지킨 사람들, 딸에게 들려준 한국사 인물전, 역사를 만든 최고의 짝 이런 식으로 내면서 이제 이 역사 속의 등장인물, 우리가 흔히 잘 위인으로 알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그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엮으면서 연애 소설보다도 더 재밌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시대의 사랑과는 그런 무게감이 좀 달라서 되게 느끼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위인 이런 분들 이야기하면 굉장히 존경받고 네. 사랑 받을 분들이지만 네. 정작 나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나하고 그럴 수도 다른 있죠. 세계. 아, 근데 사실 이런 분들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다. 내 곁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게 만드는 게 이 책이 쓰여진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언뜻 맞아요. 드네요. 사실은 또 이제 이런 분들만 모아서 이렇게 책을 냈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싸우고 살고 또 사랑도 그럼요, 깨졌다가 그럼요. 다시 만나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아름답고 절절한 사랑도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네. 이 글쓴이의 맛깔나는 글솜씨 이것도 또 네. 눈에 띄는. 이분이 되게 어렵지 않게 역사책도 쓰시니까 나중에 네. 이 책 말고도 이분이 김영민 저자가 쓴 역사책을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네. 많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도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게 네. 잘 쓰는 저자라고 볼 수 있죠. 윤동주, 문익환 이야기 나눠봤는데 네. 뭐 여기 말고도 이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계시죠? 그렇죠. 여기 네. 보면 뭐 우리가 잘 본 김정신과 추송웅 지금 막 보면 책 보면 록 허드슨의 사랑, 외국의 가수들도 좌우즈민과 안재영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그리고 또 뭐 이일정과 이준 그리고 마릴린 보면 먼로, 오드리 헵번 네, 뭐, 그런 네. 유명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조선시대의 사랑이라고 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또 역사 속의 네. 커플들도 나오고 이사도라 덩컨의 사랑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한 문장? 저는 장준하 이 세 분의 친구 중에 장준하 선생님만 소개를 안 하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분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 이제 그 장준하 선생님이 일찍 또 돌아가셨는데 아내분은 그 마지막까지 이제 존중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존경했으니까 붙어 살았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대요. 이제 그런 사랑 얘기를 물어보면, 근데 요즘 젊은 우리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존중하기도 힘들고 존경이라는 단어는 특히나 더 힘든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끝난 그 부부의 세계에서 보면 그래서 약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존경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지? 이거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읽은 어들 이지선 책방지기와 함께 김영민 작가의 사랑도 발명이 되나요?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빌 위더스의 러블리데이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